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문자 많이 주시고 계신데요. 7148님, 무상급식 중단해야 합니다. 돈 많은 집 아이들에게 왜 공짜로 밥 줍니까? 가난한 아이들에게 혜택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글 보내주셨고요. 0393님,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 특수학교 지역균형 배분한다고 하셨는데 왜 강서구에 특수학교를 또 추진하시나요? 이런 글 올려주셨습니다. 이거 조금 빨리 제가 봤더라면 한번 여쭤볼 만한 일이었는데 다음번에 꼭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작심 인터뷰로 시작을 할 텐데요. 수능이 바로 내일입니다. 정말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춥고 내일도 더 춥다고 하는데요. 내일 따뜻하게 입고 고사장으로 우리 수험생분들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수능생들 끝까지 긴장 놓을 수 없고 오늘이 제일 긴장되는 날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럴 때일수록 잠 푹 자고 자신의 최선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2015년 수능 난이도 어떻게 예상되는지 이것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말 최고의 이 수능 입학 전문가시죠. 대성학원 개발연구소의 이영덕 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이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올해 수능 난이도 작년에 비해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미 학년 초부터 수험생들은 이제 충분히 예고가 됐는데요. 예. 영어는 금년 수능 시험부터 쉽게 출제하겠다. 예. 이렇게 몇 차례 얘기를 했고, 지난 6월, 9월 모의평가에서도 영어는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영어는 쉽게 출제되는 반면에 국어와 수학, 나머지 사회탐구, 과학탐구는 작년 수준으로 출제가 되지 않겠느냐. 현재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국어의 경우 지난 6월하고 9월 모의평가 두 차례가 있었는데 6월의 경우에는 작년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됐는데 이 지난 9월 모의평가는 쉽게 출제하겠다는 영어보다 오히려 더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점을 받아야 국어 B의 경우 1등급 정도로 쉽게 출제가 됐는데 저도 그렇고 일선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수험생들도 과연 내일 1교시가 제일 중요한데 1교시 국어가 어떻게 출제될지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난 9월 너무 쉽게 출제된 9월보다는 6월에 가깝게 출제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결국은 지금 국어만 말씀하셨는데 문과, 이과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를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이 문과, 이과에 따라서 변별력을 좌우할 수 있는 과목 어떤 과목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영어가 쉽게 출제되면은 영어는 작년까지는 AB형으로 나눠서 출제가 됐는데 예. 금년부터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문계 자연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치게 되고요. 국어와 수학이 예. 지난해 정도로 난이도로 출제가 된다 그러면은 아시는 것처럼 수학은 출제 당국에서는 늘 식고 교육과정 내에서 냈다고 얘기하지만은 늘 수험생들이 느끼기에 어려운 과목이 수학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 시험은 영어가 쉽게 출제된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 인문계 자연계 통틀어서 수학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사회하고 과학은 자연계 학생들이 과학 시험을 주로 치게 되는데요. 예. 과학도 사회에 비해서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올해도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계 자연계로 구분했을 때 인문계는 수학하고 국어 과목이 그리고 자연계의 경우에는 수학하고 과학 탐구 과목이 난이도도 높으면서 상대적으로 영어가 쉽게 출제되다 보니까 변별력도 높아지고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현재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올해도 수시에서의 최저 학력 기준은 다 있죠. 예, 그죠? 일부 한양대학 같은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지만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최저학력 기준이 다 있어가지고 예. 아마 내일 수능 시험을 치고 나서 가채점을 한 다음에 내 예상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고 내가 지금 수시 모집에 원서를 내가지고 논술고사를 이미 친 대학도 있고 이번 주말부터 논술고사가 시작되는 대학이 대부분입니다. 예. 따라서 논술고사를 쳤건 아니면 논술고사 앞으로 칠건 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건 아마 내일 밤 아마 모레 새벽까지 학생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유, 저는 아주 작년에 저도 학부형이라서 조마조마했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올해 우리 학생들 또 시험 잘 쳐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보니까 우리 애가 수학은 잘 못 봤는데 과학탐구를 잘 봐가지고 어떻게 그럭저럭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 과탐 이과 같은 경우에 문과는 수학 그렇습니다. 국어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잘 보면 또 하나를 좀 못 보더라도 얼마든지 기회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작년 수능에서 세계지리 문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까지 논란이 됐었는데 예. 이번에는 정말 이런 문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심혈을 기울였어야 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아마 최근에 문제가 되었고 지금 아직까지도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문제는 이미 출제돼 가지고 각 시도 교육청별로 수송이 어제 그제 됐다는 그 보도가 나왔는데요. 예. 아마 출제위원들도 그렇고 검토위원들도 그렇고 출제 당국에서도 예. 뭐 이런 문제가 앞으로 생겨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문제 검토를 뭐 했을 것으로 보고 예. 아마 작년 같은 문제는 뭐 생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이런 거 생기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진짜.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오늘 공부 열심히 하면 소용없죠. 아마 오늘 예비 소집이 다 있거든요. 예. 아마 예비 소집이 있으니까 본인이 시험 칠 고사장 시험실에 반드시 가가지고 내일 고사장에 갈 때부터 시험 끝날 때까지 수험생 유의사항하고 수험표를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오늘 반드시 예비 소집에 가서 내가 어느 교실 어느 자리에서 시험을 치는지 또 우리 집에서 고사장까지 가는데 뭐 승용차로 가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대충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제 확인을 오늘 일단 하고요. 끝난 다음에 아마 집에 와서 내일 아침에 8시 10분까지 고사장에 가야 되는데 예. 요 남은 시간 예. 사실은 이 남은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 입에 침이 마르고 심장이 두근거려 가지고 그렇죠. 수험생 본인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오늘 학교 예비 소집 갔다가 온 다음에 뭐 사실은 오늘 공부할 시간이라는 게 과목이 많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뭐 새삼스럽게 안 보던 책을 볼 수도 없고 그렇죠. 이미 봤던 책, 예. 내 손때가 묻은 책,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가볍게 훑어보고 우리가 이제 오답 노트 같은 거 만든 게 있다 그러면은 그런 내용들을 다시 오늘 한번 점검을 해보고 뭐 이렇게 가벼운 기분으로 오늘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되돌아보는 거, 그 정도 선에서 오늘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작년에 막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수능 시험장에 애 이렇게 들어보내고서 뒷모습을 보는데 왜 이렇게 울컥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 학부모 다 그럴 겁니다. 예. 아유,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예. 근데 어떻게 올해는 지원 전략 어떻게 짜야 돼요? 일단 수능 시험이 끝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번 주말부터 수시 모집 논술고사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내일 집에 와서 가채점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주말에 시험을 치려고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했는데 만약에 채점을 수능 끝나고 해봤더니 점수가 생각보다 예상보다 점수가 잘 나올 것 같다. 예. 논술고사를 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대학에 예. 그 대학은 정시에 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은 이번 주말에 예정된 논술고사 치는 대학에 참가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일 채점을 했더니 예. 도저히 내가 수시 모집 논술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대학에 수능으로 정시에 가기가 힘들다. 예. 이렇게 판단이 들면은 결국 그 대학은 논술고사를 시간은 없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가지고 잘 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64만 명 수험생들이 내일 수능시험을 치기 위해서 원서를 냈는데 전부는 해당 안 된다 하더라도 예.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남은 수시 모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전략을 채우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수시 모집이 없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번 계속되는 논술고사를 안 치는 학생들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12월 3일에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고 그 이후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정시 모집 요강이 대학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요강을 차분하게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예.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성학원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이영덕 소장이었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하죠.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성이 다시 한국 시리즈 정상에 올랐네요. 네, 4연속 통합 우승이죠. 네, 그렇습니다. 통합 우승이라고 하면 정규 시즌, 그러니까 페넌트 레이스도 우승을 하고, 그리고 이어진 포스트 시즌에 한국 시리즈에도 정상에 오르는 겁니다. 예. 시즌과 한국 시리즈를 모두 다 우승을 할 경우에 통합 우승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이 그거를 4년 연속으로 해냈습니다. 어제 잠실에서 열린 코리안 시리즈 6차전에서요. 어제 나바로가 3점 홈런 터뜨리고 윤석환이 호투하고 하면서 당단 11개 안타, 4사구 8개를 얻어내고 삼성이 11대1로 넥센을 크게 이겼습니다. 7전 4선승제에서 지금 6차전까지 치러서 4승 2패 삼성이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4년 연속 통합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한국 시리즈 4년 연속 우승하는 거는 이전에 해태, 지금의 기아가 그걸 했는데요. 그 당시 기아가 그때 4년 연속 우승을 할 때는 한 번은 정규 시즌을 우승을 했지만 나머지 3번은 정규 시즌에서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은 사상 처음으로 정규 시즌 4연속 우승과 한국 시리즈 4연패를 동시에 이룬 팀이 됐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MVP에는 도미니카 출신 외국인 선수 삼성의 나바로 선수가 뽑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6차전에 어제 3점 홈런 터뜨렸죠. 그래서 어제만 해도 5타수 3안타에 5타점 휘둘렀고요. 이번 한국 시리즈를 통틀어서 24타수 8안타, 타율이 3할 3푼 3리, 홈런이 무려 4개입니다. 이 4개가 이전에 타이론 루즈가 두산 소속일 때 한국 시리즈에서 4개를 친 적이 있었는데 한국 시리즈 최다 홈런 타이 기록이고요. 타점도 10개나 나바로가 기록을 하면서 공격을 주도를 했습니다. 예. 기자단 투표에서 나바로가 총 73표 중에 32표를 얻었어요. 최영호가 25표를 얻었는데 최영호를 제쳤고 한국 시리즈 MVP에서 외국인 선수가 선정이 된 게 나바로가 3번째입니다. 나바로가 신개념 1번 타자다. 4번 타자 같은 1번 타자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그 별명에 걸맞게 이번에 한국 시리즈 큰 활약을 했고 또 나바로가 1번 타자로 들어서면서 삼성이 페넌트 레이스에서 우승하는데 그 기폭제가 됐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나바로가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 모두 좋은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예. 상당히 바른 생활맨입니다. 훈련이 끝나고 뭐 선수들하고 같이 소주 한잔 하거나 이런 거 없이 집에 그냥 가는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예. 들려진 바로는 삼성이 이번 한국 시리즈 전까지는 나바로하고 계약을 안 할 것 같았어요. 근데 나바로 이거 좋은 활약을 하니까 이제는 좀 행복한 고민을 해야 되겠죠. 한국말 해요, 나바로 선수? 아니요, 뭐 그냥 인사말 정도 빼놓고 그렇군요. 못합니다. 아니 인터뷰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예. 그리고 반면에 넥센 같은 경우에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저께 패배한 후유증이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더 많이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고비마다 실책이 계속 나오고 어제도 그래서 뭐 자멸을 했다고 봐도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경험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게 큰 경기 할 때마다 큰 경기 치르면 경험 없는 선수들은 경험 없어도 못한다라는 거가 아니라 경험이 없기 때문에 떨기가 일수거든요. 그래서 어제 넥센 선수들 그저께 하고 어저께 하고 고비마다 실책이 나오고 극복을 하지 못하면서 자멸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경기 패하고 또 선수들이 좀 어리고 하다 보니까 금방 좀 이렇게 포기를 하는 그런 양상이 있었습니다. 한국 시리즈 경기 내용으로 보면은 넥센이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제 염경엽 넥센 감독이 많이 울었습니다. 경기 끝나고 울고 인터뷰장에 들어왔어요. 근데 인터뷰를 조금 몇 마디 하다가 또 울음이 나와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그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정도로 우승을 너무 많이 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넥센이 어쨌든 뭐 박병호, 서건창, 강정호, 베네켄 이렇게 MVP 정규 시즌 MVP 후보 4명을 동시에 나올 정도로 시즌에서는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고요.
또 선수들 평균 연봉으로 보면 9개 구단 중에 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 그런 팀이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와서 뭐 조금 예상보다 조금 못했지만 그래도 아주 괜찮게 했다는 점에서는 박수를 받을 만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정부의 세월호 수색 종료 소식 그리고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 어제 아픈 이름 세월호가 뉴스 속에 많이 등장했는데요.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대외협력 부위원장이자 동혁 어머니시죠. 김성시 씨 연결해서 유가족들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아들에게 쓴 편지 이것으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렸었는데요. 예? 네. 가장 행복할 때 아들이 하늘나라에 갔다. 네. 어떤 얘기입니까? 제가 재혼 가정인데요. 예. 동혁이가 중학교 3학년 때 저를 만났거든요. 예. 근데 겨우 2년 정도 이렇게 같이 있다가 갔는데, 아빠랑 여동생이랑 동혁이랑 3명이 6년 정도 살았어요. 예. 그 과정에서 아빠가 야근할 때도 있었고, 동혁이가 저를 만나기 전에는 친구들이랑 놀거나 뭐 친구들을 만나거나 그런 시간이 없었죠. 여동생 돌보고. 늘 집에만 있어야 됐었으니까. 저를 만나고 이제 고등학교 가서 친구를 정말 많이 사귀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도 다른 애들은 중학교 때 친구들이 엄마를 찾아오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동혁이가 중학교 때까지는 친구가 많이 없었으니까 친구들이 다 같이 하늘나라로 간 거죠. 예. 정말 참 가슴 아픈 얘기네요. 200일 동안 정말 하루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겠지만 어제 수색 작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 유가족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네, 저희들 마음이 실종자 가족들 마음만큼이야 아프고 그러겠냐마는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또 진상규명이라는 큰 과제가 있잖아요. 예. 근데 수색 종료를 하시고 내용들이 나오는 게 제가 어저께 실종자 가족들이 쓴 기자회견문을 읽어봤거든요. 예.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불만이 있거나 해도 크게 얘기를 못했어요. 애들 구조하지 않았을 때도 혹시나 구조 안 한다고 화내고 이러면은 진짜 구조 안 해줄까봐 말도 제대로 못하고 했는데 지금 또한 그게 마찬가지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냥 다은이 엄마나 은하 엄마나 얼굴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예. 어제 또 선거 공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기관장한테는 살인죄가 적용이 됐는데 이 살인죄는 조리장 같은 분들이 이제 다쳐서 나오지 못하는데 버리고 나왔다. 아마 그래서 적용이 된 것 같은데 이준석 선장한테는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됐습니다. 무혐의 처리가 됐고 그 대신에 형량은 기관장보다 더 높은 6년 더 높은 36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유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그게 인정이 되지도 않고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 살인은 무죄고 유기는 인정한다고 했는데 그 망망대해에서 침몰하고 있는 배에서 탈출을 할 때는 버리고 온 승객들이 죽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오지 못하면 탈출 못하면 죽는데 본인은 탈출하면서 그게 유기는 인정하는데 살인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그 환경적인 요인이나
그런 데 대해서 너무 고려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부분에 있어서 동네 그냥 바다 쪽에 그냥 나오면은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모르겠어요. 그냥 놔둬도 죽지는 않을 거야라는 생각이 들면 모르겠는데 거기서 탈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는 뻔히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저희 가장 중요한 것은 퇴선 명령을 했느냐 여부인데 법원에서는 그렇죠. 부분적으로 예. 퇴선 명령을 했다고 아마 받아들인 모양입니다. 예, 그 퇴선 명령을 안 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러면 퇴선 명령을 했다고는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말뿐이잖아요. 예. 양대홍 사무장은 이미 돌아가셨고 양대홍 사무장한테 얘기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돌아가신 사람이 말을 할 수도 없으며 퇴선 명령을 했다는 정황 제가 보기에는 퇴선 명령을 했다는 정황이 더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그렇게 퇴선 명령을 했다고 인정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저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재판장님 어제 직접 가 계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대협력 분과라서 가족들 간담회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다 이제 짜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고 어제는 제가 강화문에 있었습니다. 그 유가족들이 모인 자리에 보수 성향 단체의 회원들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 저희도 강화문 농성장 맞은편에 그분들이 이제 그 텐트를 치고 있는데 어제는 한겨레 청년단인가 그렇게 하고 사북 청년단하고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경찰들이 이제 그 앞에서 막아서고 있었거든요. 온다는 걸 알고. 예. 근데 양쪽으로 분산해가지고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서명대 옆에 있는 스피커 같은 것을 훼손하고 욕하고 막 그러셔가지고 저희들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어제도. 근데 그게 자주 있는 일이다 보니까 강화문 농성장에 있는 민우 아빠나 영석이 아빠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주무시고 하시거든요. 네. 상처를 되게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한두 번 아니라고 정말 참기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항소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볼 땐 항소가 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유족분들이 무슨 준비하고 있거나 보다 증거 보강이라든지 논리 보강을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하셨던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부족하지만 부모님들이 워낙 이 아이들이 많이 희생이 됐는데다가 부모님들만 해도 500여 분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대협력 분과를 제가 일을 하듯이 진상조사 분과라고 있습니다. 진상조사 분과에 계시는 이제 수연이 아버님께서 어저께 제가 통화를 하니까 민간조사단이라든지 민간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 하나씩 준비를 할 거라고. 그리고 그동안에 전에 지금 조명수 위원장님께서 부위원장이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이 만들어 놓은 자료들도 있고 하니까 하나하나 다시 분석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5788님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재판도 끝나고 수색 작업이 끝나도 국민들은 절대 세월호 사건과 아이들을 잊지 않을 겁니다. 이런 글을 올려주셨는데 맞습니다. 가족들이 그리고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건 잊혀지는 걸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그동안 긴 시간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같이 하시는 분들 아니었으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정말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특별법안이 통과됐으니까 다 되지 않았냐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특별법안도 정말 마음에 들어서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거기서 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명은 이제 안 받으시냐고 하시는데 서명도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거고요. 저희가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거는 유족들의 아픔이자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모든 부모들의 아픔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더라도 잊혀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 대외협력 부위원장이자 동역 어머니시죠? 김성실 씨였습니다. 예로부터 왕은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가까이 두고 살았다. 경희궁 자이가 그런 것처럼 왕의 자리에서 누리는 경이적인 자이 프리미엄 경희궁 자이 문의 1800-8577 GS건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 빅데이터인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 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경기도 이천하면 쌀, 도자기, 이제 푸르지오도 기억하세요. 첨단 반도체, 우수한 교육 환경과 프로지오의 만남. 이천 설봉 3차 프로지오. 이천에 산다면 역시 푸르지오죠. 11월에 만나세요. 1899-2603 대우건설. 빅데이터로 뉴스를 읽는다. 빅데이터인 뉴스. 예, 빅데이터인 뉴스 오늘도 스토리닷의 유승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내일이 이제 수능인데.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수능 뭐 여기에 대한 언급량은 많겠죠 지금. 네, 뭐 한 달 동안 약 35만 4천 건 정도인데요. 최근 예. 들어서 하루 한 5만 건 정도 급증하고 있고 아마 오늘 내일이 수능일이니까요. 예. 내일은 뭐 10만 건을 훌쩍 넘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내일 어쨌든 1257개 시험장에서 이제 시험이 실시되는데 예. 올해 응시생이 65만 747명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뭐 이제 이 전자제품에 대한 그 단속이 강화돼서 그래야죠. 예, 소지만 해도 이 뭐라 그러죠? 맞습니다. 예, 뭐 아무튼 예.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 부정행위로 예. 취급을 하죠. 그거는 대학에서 대학에서 실시하는 예를 들면 뭐 적성 검사라 그러는 시험 간단한 시험이거든요. 네, 있죠.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전자기기 발각되면 부정행위로 간주해서 퇴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아날로그 그렇죠. 시대로 네, 돌아가서 그냥 아무것도 갖고 가지 펜만 않는데요. 갖고, 예. 간단합니다. 예. 예. 재미있는 트윗들도 많았다 그러네요. 예? 네, 몇 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수험생들의 어떤 수능에 대한 압박감은 이제 한 달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예. 가령 뭐 수능 때까지 동결하는 체크라는 닉네임을 가진 한 사용자의 트윗이 이제 이런 압박감을 잘 드러내줍니다. 아마 미대 입시생인 것 같은데요. 예. 인생이 걸린 한 달간 트위터를 최초로 동결합니다. 수능 끝난 뒤 돌아올 거고요. 만약 도중에 돌아오면 특친들과 주변 분들, RT하신 분들 전부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초고퀄로
고품질로 퀄리티. 예. 그림을 그려드릴 겁니다. 받기 싫으셔도 무조건 그려드립니다. 아디오. 예.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트윗을 그렇군요. 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을 했고요. 예. 또 뭐 수능이 다가올수록 급식이 풍요로워지는 느낌적 느낌 뭐 이런 이제 재치 있는 트윗을 올려서 2,000회 이상 RT가 되는 뭐 이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아무튼 모든 것이 수능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이런 마음들을 좀 수험생들이 많이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수능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은하계가 돌고 있죠, 지금. 근데 이 수능과 함께 언급된 그 전체 연관어 분포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전체 연관어 1, 2위는 수험생 고3. 그래서 이제 수능을 보는 사람들에 대한 주체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았고요. 예. 3위는 그 공부가 차지했고 마지막 공부 계획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예. 수능 일주일 마지막 점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4위는 대학, 5위는 수능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이 영어라는 사실이 지금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5위에 영어, 전체 연관 5위에 영어가 올랐고요. 예. 그리고 6위는 성적, 그리고 7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등급이 올랐고요. 예. 8위는 이 대입에 이제 정시와 수시가 있는데 수시가 그 8위에 올라서 정시보다 선발 인원이 많은 수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예. 그리고 이 2014년도 수능 그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 오류가 최근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문제에 대한 문제가 이제 전체 연관에 올라서 이 출제 오류에 대한 우려들이 좀 많이 표현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10위에는 이건 좀 약간 씁쓸한 얘기인데 인생이 예. 올랐습니다. 인생. 아. 수능이 인생을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좀 약간 이 강박거든요. 옛날에는 네. 뭐냐면 어느 학교 그거 써 있었다면 수능이 남편감을 바꿀 수 있다. 네, 뭐 뭐 이런 그렇- 얘기도 네. 있다고 그러던데 있었다고 아무튼 그러는데. 수능에 의해서 인생이 좌절된다는 생각을 갖는 참 것. 이게 이것이 사실 무슨 압박감의 난리입니까? 강도를. 네. 예.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수능 출제 오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죠? 예. 수능 출제 오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문제,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면 안 되겠죠. 아, 그럼요. 이게 예. 이 중요한 문제 때문에 등급이 오락가락해서 한 문제만 틀려도 요즘에는 등급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긍부정어 분포는 어떻습니까? 이 문서 중에 이제 긍부정 분류가 가능한 약 10만 건 정도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예. 긍정어 분포가 41%로 부정어 분포 31%에 한 10%가량 더 많았어요. 예. 올해 이제 부정어 분포가 좀 늘어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출제 오류 문제가 그거 논란이 제일 되면서 수능 문제 자체에 대해서. 심각하죠. 네. 그래서 이 긍부정어 1위는 1등급입니다. 1등급. 아, 모든 1등급. 수험생의 로망이죠. 1등급 맞기 위해서 여태 공부를 했고요. 근데 2위에 오른 게 피해입니다. 피해. 출제 오류 때문에 그렇죠. 피해를 입은 피해다. 수험생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 뭐 이런 의지들. 그리고 3위에 오류가 올라서 이 출제의 그 공정성, 정확성 이런 것들이 수능을 보는 이 수험생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이 긍부정어 분포에서 이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옛날에는요, 피해가 이거였었어요. 뭐냐면 혹시 내가 밀렸을까봐. 아, 그렇죠. 예? 그것도 엄청 그게 한 칸 밀려쓰기. 나는 네. 그거 저 옛날에 시험 볼 때 대학 입시할 그게 제일 뭐라 그러지 스트레스가 많았고 또 하나 는 뭐냐면 이게 조금 여기 답안지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성 마킹하는 네네네. 펜으로 네. 조금 여기 딴 데 했는데 이거 튀어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하고 있겠죠.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많이 우리 수험생 여러분이나 학부형분들이 들으시면 이거 튀어나오면 수작업으로 합니다. 예,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튀어나오면 뭐 그냥 이건 뭐야 이러고 던지지 않으니까 일단 시험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품 연관어도 있는 모양이에요. 네네네. 예. 엿이 등장해요? 그렇지. 엿 아직도 합니까? 예, 뭐 아무튼 수능과 함께 언급된 상품 연관어를 분류해 보면 1위가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을 요즘에는 이제 많이 주는 모양이에요. 예. 그리고 2위가 엿입니다. 아직도. 예, 엿이구나. 엿이 예나 지금이나 이제 합격을 기원하는 데는 역시 엿처럼 강력하게 붙는 것. 예. 옛날엔 막 대학 담벼락에 이거 붙이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전통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수능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리트윗을 기록한 문서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이 수능놀이를 한답니다. 이 시기가 오면.
수능을 지난 대학생들이 수능을 하는데 예. 어떻게 하냐면 1번 참가자는 뭐 프레피룩 위에 패딩을 입고 온다. 그리고 2번 주머니에 초콜릿과 엿을 넣고 긴장한 표정으로 먹는다. 와. 네. 3번 지나가는 애한테 수능 잘 보라고 말한다. 4번 보란 듯이 자신의 대학교로 들어간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예. 이런 수능 놀이가 대학에 가서도 할 정도니까 그 수능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렇죠. 큰 압박감이었는지 알 수 있고요. 예. 상품연관은 3위는 교재, 4위에는 역시 패딩, 5위에는 컴퓨터가 올랐고요. 어허. 6위는 최근 단톡버거 관련해서 이상 열풍을 일으켰던 아이폰 6가 올랐습니다. 예. 수험생에게도 이런 새로운 이 스마트폰 기기는 큰 관심이었다. 그리고 7위는 문제집을 한번 더 훑어보겠다는 거고요. 예. 8위는 찹쌀떡. 이것도 엿과 유사한 거죠. 네, 9위는 인형이 차지했는데 최근 그 수험생들을 위한 선물로 합격이라는 띠를 두른 밥풀 인형이 인기랍니다. 밥풀 인형. 네, 그래서 인형이 이제 9위에 올랐고요. 어허. 그리고 10위는 수능일이 빼빼로데이 어제였죠. 그렇죠. 가까워서 어제였죠. 빼빼로가 상품연관에 10위에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모두들 참 시험 잘 봐야 될 텐데. 자, 그러면 이번 주 SNS 인물 언급량 순위 알아보겠습니다. 용경민 아나운서. 네, 먼저 10위입니다. 중간 선거에 참패해서 레임덕의 위기에 놓인 분이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9위는 환풍구 사고와 관련해서 국정감사 때 답변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차지했고요. 8위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입니다. 당대표 술마설로 이리저리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7위와 6위는 정치권의 무상급식 논란으로 함께 오른 두 분입니다. 7위는 박원순 서울시장, 6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예. 6위부터 10위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 예. 오바마 대통령 근데 참 우리나라도 재밌어요. 이제 언론이 점점 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그 부분을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주변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껌 씹었다. 네. 이 커피 마시면서 자동차에서 내렸다. 이런 거 관심 갖고 시진핑이 아베를 만났는데 무지 화난 얼굴이더라. 아니 그게 다 정치인들은 일부러 꾸며낸 걸 수도 있고 메시지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예. 제스처를 예. 취할 수도 있는데 너무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우리나라로 보면 특히 한중 FTA가 어쨌든 극적으로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오바마보단 시진핑이 더 주요한 인물인데 시진핑 언급량이 한 5배 이상 오바마가 언급이 됐어요. 그만큼 예. 이제 스타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바마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렇죠. 행동들, 습관들. 완전 자연스럽고 좋던데. 그리고 네. 껌집 씹으면 어때요? 요새 껌이 안 팔려가지고요. 우리나라 지금 제과업계도 껌을 지금 중동시장으로 확대를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재인 의원이 8위에 올랐다고 아까 그러던데. 네. 이게 결국은 당권 얘기 그렇죠. 아니에요? 이제 새정치연합이 이제 당권 경쟁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태세를 보이고 있는데 당권 논란이 이제 문재인 대 비문재인. 이제 이런 또 이제 이런 이제 프레임을 지금 문재인 대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재인 의원이 예. 이제 앞으로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당권에 도전하는 정세균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의 소중한 대선 후보니까 당권엔 출마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더 이 친노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원들은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자가 어떻게 당권에 도전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새정치연합의 당권 전체 프레임이 문재인이냐 아니냐 로 이제 옮겨갈 그렇게 전개될 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문재인 의원 근데 본인이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좋은데 정확하게 얘기도 안 해요. 아직 출마 여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죠. 예. 근데 참 문재인 의원도 좀 언론하고 이렇게 방송하고 인터뷰하면 참 좋을 텐데 인터뷰를 안 해요. 아 그래요? 예. 문재인 의원이 방송에서 인터뷰한 적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혹시 어떻게 그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사투리 쓰시는 것이 조금 껄끄럽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중 정치인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실은 활발한 활동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네. 꼭 저하고 안 해도 되니까 딴 사람이랑 하세요. 근데 방송은 좀 하셔야지. 일단 신일 교수님하고 먼저 하시는 게 좋겠네요. 아유, 아닙니다. 자, 그러면 1위부터 5위까지 또 알아보죠. 용경민 아나운서. 네, 먼저 5위입니다. 박정희 기념 사업 예산이 무려 1,356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올랐군요. 4위는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논란의 중심에 오른 분입니다. 누굴까요? 잠시 후에 퀴즈로 맞춰주시고요. 3위는 요즘 이 단어 많이 들립니다. 사자방이라고 하죠.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국정조사의 주인공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순위가 좀처럼 떨어질 날이 없군요. 2위는 여전히 이분의 추모 열기가 뜨겁습니다. 얼마 전 고인이 된 신해철 씨입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SNS 인물 언급량 순위의 윤경빈이었습니다. 예, 용경빈 아나운서 수고하셨고요. 네, 이번 주 퀴즈는 4위는 뭐 힌트가 경남도지사인데요. 글쎄요. 네.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홍준표 지사인지도 잘 맞히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예. 예, 아무튼 뭐 무상복지 논란을 점화시킨 분이죠. 예. 예, 무상급식 그렇습니다.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면서 이 무상 논쟁이 이제 정치권으로까지 옮겨와서 지금 여야 대표들이 뜨거운 공방들을 벌이고 있는데 예.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전액 편성했죠. 무상급식 예산을.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이 아주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복지를 둘러싼 두 개의 첨예한 대립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지금 급식 문제, 그리고 보육 문제. 근데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언젠간 풀어야 될 숙제긴 그렇죠. 숙제인데, 그래도 이런 정책적인 문제로 저는 여야가 붙는 것은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새누리당이 지금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그렇죠. 내놓고 그것도 예. 아주 긍정적인 예, 거죠. 이것과 그런 걸로 싸워야죠. 이제 이게 이제 재정 문제랑 늘 연결이 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복지 지출이 너무 많은 무상복지에 대한 손질을 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죠. 새누리당은 주장을 한 예. 거고 새정치연합에서는 또 이제 이런 정부의 복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복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이제 증세 논란까지 지금 번져 있는 상태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쨌든 복지가 불가피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령화되고 그리고 성장도 낮아지고 맞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 사회가 진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증세를 포함한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복지는 무엇이고 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사회적으로 좀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럼요. 그리고 지금 이런 갈등은 저는 발전적 갈등이라고 봐요. 여야의 네. 갈등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그럼요. 필요하고 증세 필요하냐 예.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갈등은 그럼요. 더 격렬한 논쟁을 벌여도 좋고요. 예. 예. 단지 이제 최루탄이나 뭐 전기톱 이런 것만 안 등장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뭐 우리 국회의원분들 잘 아시겠지만 잘못 전기톱 이런 거 들었다간 큰일 납니다. 그럼요. 이제는 예. 뭐 더 이상 정치를 그렇죠. 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예. 네. 자, 내일이 수능인데 덕담. 뭐 수능에 좀 대한 해주시죠. 덕담 중에 제가 늘 기억에 남는 건 평소 실력대로 잠 푹 자고 예.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드님도 내일 시험 잘 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1223님,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시험 치르는지, 대학에 진학하는지 언론에서 보도해야 돼요. 1397님, 왜 날씨가 온화하다가 입신날에는 일이 추워지는지. 8456님, 수능 1세대입니다. 첫 회의는 수능을 2번 봐서 부담감이 2번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부담감이 줄었었습니다. 사실 이게 수능 한 번 치는 거 말고 2-3번 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런 개혁안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게 맞습니다. 확정이 안 되고 이제 계속 이게 이루어지고. 한 번에 이거 모든 거 결정한다는 게 오히려 굉장히 큰 부담감이죠. 네, 예. 그렇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스토리닷의 유승찬 대표였습니다. I started this war killing Germans in Africa. Now I'm killing Germans in Germany. 역사를 바꾼 그들의 불가능한 전쟁이 시작된다. 300 of them. We had to run before. Why are we gonna run now? Come on! We are on our own. Here we go. 브래드 피트, 로건 레먼, 퓨리. 11월 20일 아이맥스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특정 지역의 비행기가 특정 시간에 떠서는 안 되는 나라. 그리고 주변에서 소음이 나면은 큰일 나는 나라. 이런 나라 아마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날이 내일입니다. 내일 바로 수능인데요. 자, 수능을 앞둔 수험생을 두신 우리 학부형 여러분.
우리 청취자 여러분, 내일 정말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렇다고 해서 수능 때문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일 정말 시험 잘 보시고 정말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